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6월 PM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 PMI입니다. 6월달 중국의 제조 PMI는 임계치인 50%를 가까스로 넘긴 50.2%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해서 도시들을 봉쇄하고 있는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가 10만 회의를 한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한 조업 재개가 시작이 됐죠. 그것이 다소나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의 PMI 지수 49.6%와는 사실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임계치를 넘어섰으므로 이제 방향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대형 기업의 경우에는 제조 PMI가 50.2%로 5월보다도 사실은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통계국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이 되는 대형 기업이 대부분 국유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대형 기업의 PMI가 오히려 하강한 것은 다운스트림 쪽의 수요가 아직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중형기업 같은 경우에는 51.3%로 나타나서 5월 대비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형기업의 PMI는 48.6%로 임계치보다 낮았죠. 소형기업들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PMI의 호전은 주로 중형기업이 주도한 것이죠. 소형기업의 PMI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번 팬데믹 사태 그리고 도시 봉쇄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역시 소기업들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부 지표들을 살펴보면 생산지수는 52.8%로 나타나서 전월 대비 3%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업 재개가 진행이 되면서 제조업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죠. 신규 오더 지수는 50.4%입니다. 임계치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아주 작은 수치이고 제조 지수보다 낮은 것을 볼 때 생산에 비해서 판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지수는 48.2%, 그러니까 원자재 재고는 소폭이나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미디어에서 전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대체로 자연스러운 지수들이죠. 반면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지표, 종업원 지수. 이 종업원 지수는 48.7%로 나타나 계속해서 임계치 50 이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실업은 계속 가중되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난 6월 30일에 리커창 총리가 민무부와 인적자원사회보장부를 방문을 해서 이 고용에 대해서 또 한 번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사실 리커창 총리는 팬데믹 이전부터도 고용에 큰 주의를 기울여온 인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에 대해서 매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화권에서 떠도는 소문으로는 이날 리커창 총리가 대규모로 회빈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회빈이라는 것은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 2개 중에 하나인 샤오캉 사회의 건설, 이것을 사실상 완성했다고 할 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빈민들을 가난한 상태에서 탈출시켰다 해서 이것을 탈빈이라고 부르고 탈빈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또다시 가난해지는 것을 회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는 어렵사리 달성한 탈빈,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는 대규모로 다시 가난 속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하죠. 그러나 중국의 매체에서는 찾을 수 없고 일부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반중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화권 소문으로는 현재 중국의 실업률은 사실은 23%다. 이런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23%라는 숫자가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간에 현재 중국의 고용 상태, 실업 상태는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협력업체 배송지수는 5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송 시간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역시 도시 봉쇄가 완화되고 조업 재개가 가속되고 그러면서 화물 트럭들에 대한 배려가
시작된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입장을 보면 중국의 수입량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전에는 수입 금액을 통계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수입해온 양은 감소를 했는데 수입해온 금액은 증가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국가통계국이 이제는 수입 금액 외에 수입량을 통계로 지금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원자재 수입 가격 지수를 보면 1년 전에 61.2%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해오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중국이라고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볼 때에도 원자재 가격 지수는 60%대에서부터 점차 50%대로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죠. 이런 제조 PMI 총체적인 모습을 볼 때 중국 정부가 기존의 엄격한 코로나 봉쇄 정책에서 경제 살리기, 조업 재개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오더 지수를 보면 지난 1년 내내 임계치 이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것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과 유사하지만 이렇게 지표가 감소하는 것은 수출의 질이 아마도 악화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진이 감소하고 있든지 또는 기타 요인으로 그 질적인 내용이 작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비제조업 PMI는 어떨까요? 그것이 무려 54.7%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비제조업 PMI가 계속해서 임계치 미만이었거든요. 3월에는 무려 41.9%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반등을 한 것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코로나 봉쇄를 완화함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성장 모드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비제조업 분야는 중국 정부의 영향이 큰 건설 토목 분야하고 민간이 위주가 되는 서비스업 분야 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건축 토목 쪽은 56.6%, 전월 대비 4.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더 쓰기 시작한 거죠. 반면 서비스는 54.3%, 전월 대비 7.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감소세로부터 이제 증가세로 전환이 됐죠. 그러므로 크게 봐 지금 중국에서는 건설 토목 공사가 재개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만 해도 지금까지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배달만 허용이 됐었죠. 그런데 상하이가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지만 손님의 수를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제 이 움직임이 점점 전국으로 확산이 되겠죠. 이런 시기 되면 요식업을 비롯해서 각종 서비스업, 골목 경제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 서비스업의 경기는 앞으로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건설 토목 쪽은 정부 공사를 제외하면 민간의 건설 쪽은 그렇게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건설업계 1위, 2위, 3위가 모두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서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는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농산물 수확한 걸로 대신 내도 된다. 복숭아나 사과로 내도 된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처절합니다. 하부 지표를 보면 신규 오더 지수가 53.2%로 무려 9.1%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쪽의 신규 오더 지수가 53.7%, 그래서 전월 대비 10%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계치 이하였던 기록을 뒤로 하고 임계치 위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파른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반면 건축 토목 쪽의 오더 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부동산의 부진으로 50.8%로 임계치를 가까스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투입품 가격 지수는 52.6%로 큰 차이가 없고 소매 가격 지수가 49.6%로 나타나서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중국의 소비는 부진한 상태인 겁니다. 비제조업 쪽의 종업원 지수를 보면 이게 또 46.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제조업, 서비스업 쪽의 종업원 지수가 임계치보다 몇 %나 떨어지는 거죠. 그것은 비제조업 쪽에서도 실업이 6월에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2년, 3년씩 계속해서 실업이 증가를 하면 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사회적인 안정을 위협할 수준까지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업활동 예상지수는 61.3%로 매우 높았는데 이 영업활동 예상지수는 지금까지를 보면 수개월간 지수는 높지만
실제 확보되는 오더는 사실 늘지가 않고 있어서 희망사항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의 수출을 살펴보면 제조업 쪽보다 더 열악합니다. 신규 수출 오더는 지난 1년간 계속해서 임계치 아래를 저공 비행하다가 이번 6월에 드디어 50.1% 임계치보다 높아졌다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적은 차이를 보였죠. 이것이 중국의 수출이 호전될 전조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를 종합한 종합 PMI는 54.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서광이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중국의 경제 전문 잡지 차이시는 코로나 봉쇄가 풀림에 따라서 교통 쪽, 레저 쪽, 여행 쪽, 숙박 쪽 이쪽 분야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항공편도 증가를 했고 호텔 예약도 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발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좋은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PMI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이차이시는 이번 6월의 종합 PMI를 51.7%로 중국 정부 발표보다도 더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PMI는 중국 경제가 지금 호전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아직도 불안한 요소는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 칩의 부족으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제 그런 보도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2, 4분기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물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고 수입은 감소할 것 같고 수입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믿기가 어렵고 고용 상황은 매우 안 좋다. 그리고 그 안 좋은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고용, 실업에 대한 지표는 35.6%에 불과한 숫자가 나와서 현재 중국의 고용 상황, 실업이 아마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고용이 이렇게 열악하면 인간의 소비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경기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은행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상이다, 정상 수준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 비율이 33.1%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를 하면 29%나 감소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65.7%가 경기가 냉각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전기 대비 31.1%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즉 은행 사람들이 보기에는 2, 4분기의 경기라는 것은 너무나 찬바람 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2, 4분기 내내 PMI 지표도 임계치 50을 넘지 못했습니다. 6월에 PMI가 호전된 것은 과연 지금부터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의 부진을 딛고 상승 국면을 탈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보다 더 상당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을지는 역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